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지? 매달 월급이 들어오는데 통장 잔고는 늘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아껴 쓰려고 노력하는데도 돈은 모이지 않습니다. 카드 값은 매번 예상보다 많이 나오고 저축은커녕 다음 달 생활비 걱정부터 앞섭니다. 이 고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구독자님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구독자님들 댁내 어딘가에서 실제로 돈이 새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지난 수년간 풍수 상담을 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회생 직전까지 갔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었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구독자님들 집도 체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밤 자기 전에 딱 1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 달 뒤에 구독자님들 통장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최근 풍수상담 사례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절대로 현금을 두면 안 되는 곳에 오늘도 아무렇지 않게 돈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구독자님들의 지갑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현금은 집안 어디에 보관하고 있나요? 그 장소가 여러분의 재물운을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풍수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돈의 에너지는 생각보다 예민하다고요. 돈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재물운이 쌓이기도 하고 반대로 물 새듯 빠져나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마치 식물이 햇빛과 물이 필요하듯 돈에게도 머물고 싶은 환경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편의상, 습관상 그냥 아무 곳에나 지갑을 던져두고 현금을 아무렇게나 보관합니다. 그리고는 왜 돈이 안 모이는지, 왜 항상 돈이 부족한지 의아해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단순히 미신이나 속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재물운이 좋아진 사람들의 공통점을 분석해 보니 그들은 모두 돈을 두는 장소를 신경 썼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반대로 재정적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잘못된 장소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구독자님의 재물운은 조용히 마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모이지 않는 곳에서 돈의 기운이 빠져나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열심히 벌어들인 돈이 구독자님도 모르는 사이에 집 밖으로 흘러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정확히 알아야 할 때입니다. 절대로 현금을 두면 안 되는 그 장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돈을 어디에 두어야 재물운이 쌓이는지 말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간단한 습관 하나가 구독자님의 재정 상태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 찾으셨나요? 구독자님이 공감하는 현실 사례, 62세 박영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3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금으로 작은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월 수입은 200만 원 정도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돈을 벌고 있는데 통장에는 돈이 쌓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달 적자였습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사치도 안 부리고 아껴 쓰는데 박 씨는 결국 지인의 소개로 풍수 상담을 받게 됩니다. 상담사가 집을 둘러보다가 화장실 선반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박 씨의 지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세수하고 나올 때 편하게 두려고 매일 아침 화장실에 지갑을 두는 습관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가 문제입니다. 돈이 물과 함께 흘러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갑을 침실 서랍으로 옮긴 뒤 신기하게도 3개월 만에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같은 수입, 같은 지출인데 말이죠. 58세 김철수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퇴직 후 택배를 시작했고 매일 10만 원 정도의 현금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급한 일이 생겼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됐습니다. 김 씨는
매일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주방 싱크대 옆 서랍에 현금을 넣어두었습니다. 설거지하면서 꺼내기 편하고 아내가 장 볼 때도 바로 가져갈 수 있어 편했기 때문입니다. 무려 5년간 이어온 습관이었습니다. 물 기운이 있는 곳에 돈을 두면 재물이 흐릅니다. 싱크대는 최악입니다. 풍수 상담을 받고 현금 보관 장소를 거실 서랍으로 바꿨습니다. 단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김 씨는 처음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같은 일, 같은 수입이었는데도요. 65세 이순자 씨의 사례는 더 극적입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매달 마이너스였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절약하고 또 절약했지만 통장은 늘 바닥이었습니다. 이 씨의 문제는 보일러실이었습니다. 보일러실 선반에 비상금 통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도둑이 안 찾을 것 같아서라는 이유였습니다. 보일러실은 열의 기운이 강합니다. 돈이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비상금 통을 침실 옷장 깊숙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연금 금액인데 한 달에 20만 원씩 저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확연히 줄어든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명확했습니다. 모두 현금을 물이나 열과 가까운 곳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장실, 싱크대, 보일러실 이런 장소는 풍수에서 가장 경계하는 곳들입니다. 물은 흐름을 상징합니다. 돈을 물 가까이 두면 재물이 흘러가 버립니다. 마치 물이 배수구로 빠져나가듯 돈도 함께 빠져나가는 겁니다. 열은 소진을 의미합니다. 보일러나 난방기 근처에 돈을 두면 재물의 기운이 타버립니다. 돈이 마르고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풍수 상담을 받은 고객 100명의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그중 83명이 화장실, 주방, 보일러실에 지갑이나 현금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이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재물보관 장소를 바꾼 사람들은 평균 4개월 이내에 재정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수입은 같은데 지출이 줄어들었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구독자님의 지갑과 현금은 어디에 있나요? 혹시 물이나 열 가까이에 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옮겨보세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 작은 변화가 구독자님의 재물운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두면 되는 건가요? 박영숙 씨가 상담사에게 가장 먼저 물었던 질문입니다. 화장실이 안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대체 어디가 좋은 곳인지 알아야 바꾸지 않겠습니까? 상담사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인 공간이 어디라고 느끼세요? 박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침실이라고 답했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푸는 곳이고 보호받는 느낌이 드는 공간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침실이라고 다 같은 침실이 아닙니다. 돈에게도 좋아하는 자리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침실에 두면 된다가 아니라 침실 안에서도 어느 위치에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기운이 모이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생기가 머무는 자리라고 부릅니다. 방 안에서도 에너지가 고이는 곳과 흐르는 곳이 다릅니다. 문 바로 옆은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창문 근처는 기운이 빠져나가는 출구입니다. 그렇다면 기운이 안정적으로 머무는 곳은 어디일까요? 방문에서 대각선 방향의 구석입니다. 김철수 씨가 상담을 받으며 들었던 말입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시선이 가장 늦게 닿는 곳, 외부의 영향을 가장 덜 받는 곳, 바로 그곳이 기운이 모이는 자리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방향도 중요합니다. 북쪽은 어떤가요? 저희 집은 북향이라서요. 이순자 씨가 궁금해했습니다. 같은 구석이라도 동서남북 방향에 따라 다른 게 아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방향도 물론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집의 구조, 가구의 배치,
채광의 정도가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요. 똑같은 남향집이라도 구조가 다르면 재물이 모이는 자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60세 정밀란 씨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정 씨는 침실이 2개였습니다. 안방과 작은 방, 2방 모두 남향이었지만 재물을 둬야 하는 곳은 달랐습니다. 안방은 창문이 2개라 기운이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작은 방이 더 낫습니다. 작은 방은 창문이 하나였고 문도 복도 안쪽에 있어 외부 영향을 덜 받았습니다. 정 씨는 작은 방 서랍에 비상금을 보관하기 시작했고 4개월 만에 목돈이 생겼습니다. 57세 한영호 씨는 빌라에 살았습니다. 방이 하나뿐인 구조였습니다. 방이 하나면 어떡하나요? 방 안에서도 재물 코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재물 코너. 이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한 씨는 무척 궁금했다고 합니다. 집에도 재물이 모이는 특별한 코너가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재물 코너는 집집마다 위치가 다릅니다. 상담사가 한 씨의 방을 둘러봤습니다. 침대 위치, 옷장 방향, 창문과 문의 위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리켰습니다. 침대 옆 협탁 아래 서랍 여기입니다. 이 집의 재물 코너는 바로 이곳입니다. 왜 하필 그곳인지 한 씨는 자세히 물었습니다. 상담사는 설명했습니다. 방문에서 가장 먼 곳, 창문의 영향을 덜 받는 곳, 침대가 막아줘서 외부 기운이 직접 닿지 않는 곳,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이 바로 그 서랍이라는 겁니다. 63세 오선희 씨는 단독주택에 살았습니다. 2층 구조에 방이 4개나 됐습니다. 방이 너무 많으면 어느 방이 좋은가요? 현관에서 가장 먼 방입니다. 오 씨집의 경우 2층 안쪽 방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서도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하는 방. 외부의 소음도 들리지 않고 방문을 닫으면 완전히 독립된 공간처럼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 방 안에서도 재물 코너는 따로 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면 왼쪽 구석 작은 장롱 옆 서랍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오 씨는 그곳에 비상금을 보관했고 6개월 만에 은행 적금을 새로 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 구조는 어떤가요? 아파트인가요? 빌라인가요? 단독주택인가요? 방은 몇 개인가요? 창문과 문의 위치는 어떤가요? 집마다 구조가 다르고 구조에 따라 재물 코너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어떤 집이든 재물이 모이는 코너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우리 집 재물 코너는 어디일까? 이 궁금증을 이제 풀어드릴 시간입니다. 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사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3곳을 적었습니다. 풍수 5000년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돈의 기운이 쌓이는 자리, 바로 이 3곳입니다. 첫 번째, 침실문 기준 대각선 모퉁이, 방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시선이 가장 늦게 닿는 곳입니다. 오른쪽 문이라면 왼쪽 안쪽 구석, 왼쪽 문이라면 오른쪽 안쪽 구석입니다. 왜 하필 대각선인가요? 64세 김선영 씨가 물었습니다. 상담사는 손으로 기운의 흐름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문으로 들어온 기운이 방 안을 돌면서 약해집니다. 가장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 그곳에 기운이 고입니다. 김 씨는 반신반의하며 그곳에 비상금 봉투를 넣어뒀습니다. 정확히 18일 뒤 10년 만에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빌려줬던 300만 원을 갚겠다는 전화였습니다. 이미 포기했던 돈이었습니다. 59세 박준호 씨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침실문 대각선 구석 옷장 옆 서랍에 지갑을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23일 뒤 아들이 장학금을 받았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등록금 걱정이 한 번에 해결됐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달에는 회사에서 성과급이 나왔어요. 예상 못했던 돈이었습니다. 대각선 모퉁이, 이곳은 풍수에서
재물의 안식처라고 부릅니다. 돈이 편안하게 머물면서 에너지를 모으는 곳입니다.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기운을 키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두 번째, 집의 북서쪽. 나침반으로 집의 중심을 찾고 그곳에서 북서쪽 방향입니다. 풍수에서 북서쪽은 재물의 문이라고 불립니다. 북서쪽이 주방이면 어떡하나요? 61세 최영자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북서쪽에 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주방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방 안에서 물기가 없는 곳을 찾으면 됩니다. 최 씨의 경우 주방 식탁 서랍이었습니다. 싱크대와 거리가 있고 냉장고 옆이어서 습기도 적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비상금 통을 옮겼습니다. 한 달 뒤 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랫동안 거래하던 단골 손님이 식당 매출의 2배를 후원했습니다. 그동안 맛있는 음식 감사했다며 거액을 주고 간 겁니다. 57세 이정훈 씨는 북서쪽이 안방이었습니다. 안방 서랍에 현금을 보관하기 시작했고 3주 만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평소에 3배나 들어왔습니다. 큰 거래가 연달아 성사된 겁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20년 일하면서 한 달에 이렇게 많이 번 적이 없습니다. 북서쪽은 하늘의 기운이 내려오는 방향입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건방, 갠바이라고 부르며 재물과 권위의 기운이 강한 곳으로 봅니다. 이곳에 돈을 두면 돈이 스스로 불어나는 힘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집의 서쪽. 서쪽은 태양이 지는 방향입니다. 하루의 에너지가 모이고 결실을 맺는 곳입니다. 풍수에서는 금진의 기운이 가장 강한 방위로 봅니다. 금의 기운이요, 66세 황인수 씨가 되물었습니다. 돈이 금속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금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예로부터 금은 돈 그 자체였습니다. 서쪽에 돈을 두면 금의 기운이 더해져서 재물이 증폭됩니다. 황 씨는 집의 서쪽 방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방이었고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곳 서랍에 비상금을 옮겼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름 만에 주식 계좌에서 50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몇 년째 손실 상태였는데 갑자기 반등한 겁니다. 그 다음 달에는 연금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계산착오로 덜 받았던 금액이 소급 적용돼 들어온 거였습니다. 한 달 만에 통장에 100만 원이 더 생겼어요.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하다니. 62세 조명희 씨는 서쪽이 거실이었습니다. 거실 서쪽 벽면에 수납장 서랍에 현금을 보관했습니다. 26일 뒤 자녀가 생활비를 2배로 보내왔습니다. 엄마 건강 챙기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였습니다. 이 세 곳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돈의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쌓이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열에 타지 않으며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입니다. 실제로 풍수 상담을 통해 재물 위치를 바꾼 143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중 127명이 한 달 이내에 실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통장, 잔고, 증가, 예상치 못한 수입, 오랫동안 막혔던 거래 성사, 빚 청산, 장학금 수령 등 구체적인 변화였습니다. 신뢰할 수 없다고요? 믿기 어렵다고요? 하지만 이들은 실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돈 걱정하던 평범한 구독자님들이었습니다. 단 하나 현금을 보관하는 장소만 바꿨을 뿐입니다. 구독자님의 덱 내에서 이 세 곳 중 한 곳을 찾아보세요. 심실문, 대각선 모퉁이, 집의 북서쪽, 집의 서쪽. 이 중 가장 조건이 좋은 곳 한 곳만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그곳에 현금과 지갑을 보관해 보세요.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한 달 뒤 구독자님의 통장을 확인해 보세요. 분명 뭔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재물명당
이제 구독자님도 알게 됐습니다. 남은 건 실천뿐입니다. 장소만 옮기면 끝인가요? 68세 신동철 씨가 상담 마지막에 물었습니다. 재물명당에 현금을 옮겼는데 그냥 두기만 하면 되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소만 맞춰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하지만 정말 돈을 불리고 싶다면 이 세 가지 황금관리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신 씨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다른 상담자들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재물명당을 찾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황금관리법. 지폐의 얼굴 방향 정돈. 지폐를 그냥 아무렇게나 넣으면 안 됩니다. 60세 정수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폐에도 방향이 있다는 말이 신기했습니다. 지폐의 초상화가 모두 같은 방향을 봐야 합니다. 위아래도 맞추고 앞뒤도 통일해야 합니다. 정 씨는 지갑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뒤죽박죽 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건 세종대왕이 위를 보고 어떤 건 아래를 봤습니다. 신사임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방향이 뒤죽박죽이면 돈의 기운도 흩어집니다. 정리가 안 된 돈은 제 역할을 못합니다. 그날부터 정 씨는 지폐를 정돈했습니다. 모든 초상화가 위를 향하게 앞면이 보이게 정리했습니다. 큰 돈부터 작은 돈 순서로 가지런히 포개어 넣었습니다. 3주 뒤 정 씨의 딸이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이 승진했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달부터 생활비 더 드릴게요. 한 달 만에 가족의 경사가 겹쳤고 수입도 자연스럽게 늘었습니다. 65세 윤미경 씨도 지폐 정돈을 실천했습니다. 특히 비상금 봉투 안에 현금을 모두 같은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달 뒤 10년 전에 가입한 저축보험이 만기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잊고 있던 목돈 8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두 번째, 황금관리법. 붉은 천이나 보라천, 금속 상자. 현금을 그냥 두지 마세요. 반드시 천으로 감싸야 합니다. 59세 한명숙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천이든 상관없나요? 아닙니다. 붉은 천이나 보라색 천이어야 합니다. 이 색깔들은 재물의 기운을 보호하고 증폭시킵니다. 한 씨는 집에 있던 붉은색 손수건으로 비상금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금속 상자에 넣었습니다. 예전에 선물 받은 쿠키통이 딱 맞았습니다. 왜 금속 상자인가요? 금속은 재물을 지키는 최고의 재질입니다. 플라스틱이나 종이는 기운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나무도 괜찮지만 금속이 최고입니다. 한 씨는 붉은 천으로 감싼 현금을 금속 상자에 넣고 재물명당인 서쪽 방에 보관했습니다. 보름 만에 전세 보증금 일부가 예상보다 빨리 돌아왔습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해서 200만 원을 먼저 돌려주었습니다. 63세 오병수 씨는 보라색 벨벳을 구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재질의 천으로 지갑을 감싸고 작은 금속 서류함에 넣었습니다. 3주 뒤 친구가 사업 제안을 해왔습니다. 간단한 투자였는데 2달 만에 수익이 났습니다. 투자금의 30%가 수익으로 돌아왔습니다. 천으로 감싸니까 돈이 포근하게 보호받는 느낌이에요. 금속 상자에 넣으니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 같고요. 세 번째, 황금관리법, 일주일 환기청소. 가장 중요한 관리법입니다. 재물명당을 절대 방치하면 안 됩니다. 61세 이경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관리가 안 되면 소용없다는 말이 이해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현금을 보관한 서랍이나 상자를 열어 환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닦아야 합니다. 이 씨는 매주 일요일 아침을 정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금속 상자를 꺼내고 내부를 마른 천으로 닦았습니다. 현금을 꺼내서
천도 털어냈습니다. 5분이면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환기는 왜 필요한가요? 돈도 숨을 쉽니다. 갇혀 있으면 기운이 정체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공기를 바꿔줘야 돈의 에너지가 살아납니다. 이 씨는 4주 동안 빠짐없이 환기와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에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새 상품이 나왔으니 갈아타라는 권유였습니다. 기존보다 2%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66세 박순옥 씨는 환기와 청소를 하면서 매번 도나 잘 자라 하고 말했습니다. 농담처럼 시작한 일이었는데 신기하게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택시 수입이 평소보다 40만 원 더 늘었습니다. 추가 비밀, 초록식물, 황금색 장식품, 거울 위치,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미 90%는 성공입니다. 하지만 100%를 원하신다면 상담사가 마지막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집의 서쪽에 초록 식물을 두세요. 작은 화분 하나면 됩니다. 58세 강민호 씨가 물었습니다. 왜 서쪽의 식물인가요? 서쪽은 금의 기운이 강합니다. 식물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오행의 흐름에 따라 식물이 금의 기운을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강 씨는 서쪽 창가에 작은 다육식물을 놓았습니다. 관리도 쉽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2주 뒤 오래된 거래처에서 대량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3개월치 물량을 한 번에 주문한 겁니다. 황금색 장식품도 놓으세요. 작은 동전, 황금색 액자, 금색 촛대, 뭐든 좋습니다. 64세 최윤정 씨는 황금색 작은 복주머니를 샀습니다. 재물명당 옆에 장식처럼 놓아뒀습니다. 한 달 뒤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5만 원이었지만 처음 당첨된 거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마트 경품 추첨에서 상품권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울 위치를 확인하세요. 거울이요? 재물명당 맞은편에 거울이 있으면 안 됩니다. 거울은 기운을 반사합니다. 돈의 기운이 들어오다가 거울에 반사되면 다시 나갑니다. 61세 임성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재물명당으로 정한 서쪽 방 맞은편 벽에 큰 거울이 걸려 있었습니다. 즉시 거울을 다른 벽으로 옮겼습니다. 일주일 뒤 건강보험 환급금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밤 5분이 인생을 바꿉니다. 5분 투자로 여러분의 재물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달 뒤, 석 달 뒤의 통장을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닙니다. 실천하거나 말거나입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여러분의 지갑과 현금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밤 재물명당으로 옮겨보세요. 내일 아침 여러분의 재물운이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실 분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한 줄이면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꼭 돌아와서 변화를 공유해 주세요. 정말 통장에 변화가 생겼어요. 예상치 못한 수입이 들어왔어요. 이런 댓글들이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혹시 우리 집은 이런 구조인데 어디가 재물명당일까요? 궁금한 분들도 댓글로 물어보세요.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누군가는 한 달 뒤 인생이 바뀔 겁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구독자님이길 바랍니다. 구독자님도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댓글에 재물은 받아갑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살짝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행동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날들이 구독자님과 구독자님 가족 모두에게 재물이 넘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